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직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사항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 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근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그 간략히 그냥 그 정황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9시경에는 대접견실이 아니라 이제 집무실에서 4명 정도의 먼저 온 4명 정도의 장관과 함께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접견실에 있었고 국무총리는 계속 대통령과 논의를 위해서 왕래를 했었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쯤에 왔기 때문에 접견실에서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그분은 뭐 상황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늦게 거의 끝날 수가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제게 주는 건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처음에 집무실에서 만날 때 같이 있었던 다른 장관이 있는데 각 장관별로 그럼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이 하달이 된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이유는 저하고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잠시 침묵이 있고 그리고 옆 대접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집무실에서 다른 4명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본인이 그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4명의 장관들은 뻔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상황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을 하셨으니까 뭐 발언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외교부 장관에게만 그런 문서를 줬습니까? 저는 저한테만 받았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제가 주시겠습니까? 워낙 충격적이어서 뭐 제공간 생각나는 대로라도. 제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뭐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그냥 줄글처럼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고 나오지도 드리겠습니다. 않고 한번 고민해 한번 들고 기억을 나오지도 떠올려 않고 주십시오. 놓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제외 공간 내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제 공간에서는 뭐 이런 그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규약 가입 중이죠. 네. 관련 규약에 따르면은 국가존립 위협하는 공공사태에 예외적 그러니까 본 규정상 규약의 의무를 이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탈한 규정 그 이유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다른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네. 사전에는 즉시 통지, 사후 통지까지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그리고 외교장관이- 보고서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 외교장관이 지금 모든 협약의 관련 규정을 다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외교부처에 질문한 것도 4, 5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장관님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들만 남발한 건가요?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동맹국에도 통지하지 않고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던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태 정상적입니까? 저는 뭐 그런 다자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챙길 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뭐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나고 하면은 어떤 국무위원들의 조력을 듣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런 외교의 결정적인 시점들의 결정들도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망가진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왔지 그 이전에 어떤 심각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준 네.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도 있고 전화통화로 결정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하셨나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부끄럽고 죄책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려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1시간 20분 40분입니다. 정도 있었습니다. 9시경 가셔서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무위원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대회의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오는 말씀해 사람마다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거를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이 정도 과정보다 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드린 것도 자리입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한시에 불리하면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 협의 내용에 있어서 이 자리가 가장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사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토론회장이고 사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제 판단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해서 상황부터 끝까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성의 있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반복하시라는 말씀은 국무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회의실에서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십시오. 오는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번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총리 이외에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분은 어느 위원입니까? 경제부총리 들어갔다 오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다 오셨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 외 국무위원은요? 그 이전에 자신들의 견해를 대통령께 밝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들어갔다 온 분은 없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100%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국민께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자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한 국면은 한 사람 없다고 비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온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집회를 나가보겠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조차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 하셔야 될 역할이 뭔지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로부터 경청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